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 시간입니다.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표지만 보고서 어렵고 따분할 것 같아 해서 영상을 그냥 바로 꺼버리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노담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아요. 끊었습니다. 끊었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담배를 폈었다는 얘기죠. 한참 됐네요. 최근에 아니 요즘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빵이라고 하던가요? 길에서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저는 기가 막히게 이 코가 알아채요. 이 냄새 뭐야?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주변 인근에 한 50m 반경 안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해요. 담배 냄새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토가 나올 정도로 담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하는 거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 담배 피시는 분에게. 그죠? 담배 피는 분들의 어떤 그 권리, 즐거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요즘 너무 그분들의 처지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느낌 정말 싫어. 정말 괴롭거든요. 그 다음에 목도 되게 따갑고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에이씨 가다가 돌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자, 저도 그분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싶지만 제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저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 되는데, 자, 이제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들, 그분들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들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이라는 약간은 리버럴리즘 쪽에 미국의 약간 진보 쪽을 약간 대변하는 그런 칼럼니스트, 칼럼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그런 데다가 그 폴 크루그만이 이 애덤 투즈라는 분의 신간에 대해서 리뷰를 쓴 거를 먼저 저는 접했습니다. 근데 그 리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시국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물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의 타액이나 나의 바이러스가 혹여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갖다가 지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또 백신이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갖다가 지키지 않다 보면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병원체를 옮기는 그런 어떤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자칫 내가 그런 걸 좀 소홀히 했을 때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 또 시대가 됐다. 뭐 이제 이런 글을 보고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폭력에 대한 비유가. 주변에도 보면은 백신 안 맞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 앵무새처럼. 정말 어디 무슨 극우 매체에서 퍼다 나른 글을 갖다가 다 무슨 기동을 외우듯이 읽는 것인지 말하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분들도 한번 원천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폴 크루그만의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기고 백신을 안 맞을 자유도 있다라는 분들이 모두 다 극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어떤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분이 리뷰한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덤 투즈라는 경제학자.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복잡하고 사태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굉장히 모든 경제학자들의 말 아니면 모든 어떤 전문가들의 말이나 예측이 틀리는 시대에 그래도 이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하려는 어떤 시도가 되게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하고 어쨌거나 현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학자의 노력으로서 이 애담 투즈라는 경제학자를 되게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왜 소상공인을 뭐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돈을 끌어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퍼주기 식으로 막 지원도 해주고 막 재난지원금 해주고 하는데, 나라의 그 경제 어떤 그 건전성 뭐 이런 문제도 막 TV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책들을 좀 참조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번역이 되겠죠. 이 애담 투즈라는 어떤 경제학자의 그 번역본 신간을 되게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담 투즈라는 이분의 책을 읽다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너무 지식이 짧아가지고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책이 우리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이해가 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책 중에 우리 한국을 다룬 대목이 있어. 우리 한번 이 대목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라는 차원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한 페이지 읽어볼 책은요, 애담 투즈라는 경제학자가 최근에 쓰고 우리나라에 곧 번역이 될 셧다운, 코비드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이 사태가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조망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참조해 볼 책인데 한국 관련된 대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책이긴 한데, 여러분 책이라는 거는 신문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2020년, 2021년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1, 2년밖에 안 된 그 간극인데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야 이거는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막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시간 격차를 좀 감안해서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대목은 뭐냐면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다루는 대목이에요. 소위 말하는 K방역, 그죠? K방역은 잘했던 걸까요? 못했던 걸까요? 뭐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문재인 정부 무조건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조롱조롱 막 얘기하죠. 그렇게 K방역 자랑자랑 하더니만 현실은 뭐냐. 근데 이게 무조건 뭐 문재인 정부만의 탓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봐요. 물론 저도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는 나름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거나 한번 그 애담 투즈라는 이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유명한 이때 강정우문도 나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 예시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죠? What might have been possible. 가정법 과거 완료. 야,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With an early and decisive response. 초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위기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3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터졌을 때 재빨리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 2020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1월 27일 한국에서는 오직 4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가졌던 1월 27일에 공공의료 그 당국은
긴급 회의를 갖다가 주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서울역에 있는 참 튀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다른 사무실과 별다를 바 없는 non-descript한 어떤 회의실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국의 바이오테크 그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야. 야, 이거 좀 내놔. 뭘 내놔? 치료제, 백신, 아니 테스트할 걸 갖다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만 있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 아웃브레이크 일어났을 때, 병이 탁 일어났을 때 트랙하고 트레이스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3T라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그 다음에 트레이스, 경로 추적, 그 다음에 트랙. 트랙이라는 거는 확진자를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안 가게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우스 코리아는 테스팅 그런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코로나를 갖다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독점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독점을 누가 갖고 있어요? 독일, 영국, 미국이 이미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애덤 투즈가 우리 한국을 막 칭찬하려고 하고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 이런 기술력이 좀 부족했었던 남한조차도, 대한민국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독일, 영국, 미국 너희들은 뭐 했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데에는 니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목을 조금 건너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쪽만 한번 가볼게요. For South Korea's biotech firms. 자,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기술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다? 나데이버입니다. 그 어떤 테스트, 검사의 신뢰, 절대적인 신뢰성이 아니라 속도였다는 거야. 빨리빨리 검사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아까 1월 27일이었죠. 이제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에 코진에 의한 첫 번째 검사가 승인되었습니다. 엄청 빠르네, 나름. 그죠? 우리 때는 그때 되게 느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그 테스트가 2월 12일에 OK 승인 떨어졌대요. 자,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Foolproof. 바보도 막을 수 있는, 바보가 해도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확실한. They were not foolproof.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딱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죠? 무오류의 어떤 그런 검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램프업이 증가시키다 아닙니까? 그것들은 증가될 수가 있었습니다. to scale, 스케일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비율로 이렇게 램프업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딱딱딱딱 1차, 2차, 3차, 4차 빠바박. The significance of getting an early start. Getting an early start. 이 애덤 투즈가 강조하는 거죠. 빨리 시작하는 거. 뭔가 빨리 해야 돼. 이것의 중요성은 바로 대절이었습니다. 그 에피데믹이 진짜 2월 중순에 강타했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은 확진이 확산될 무렵에 이미 대한민국은 그걸 갖다가 전염병을 갖다 트랙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는 거죠. It was a race against time.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월 7일부터 그 2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테스팅 커퍼시티는 3천에서 2만 하루에 3천에서 2만으로 surge했습니다. 그 다음 여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처음에 그 2만이라는 숫자는 되게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숫자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그 전염병을 갖다가 커버하기에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전환, 결과의 전환. 그래서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10시간에서 24시간 그 내에서, 다시 말하면 조사를 갖다가 결과를 빨리빨리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20일에는 anyone with symptoms was being tested regardless of travel history. 증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디로 돌아다녔는지랑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1월 27일에 그 처음 그 7주 이내에 남한은 대한민국은 2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검사를 했고 8천 명의 어떤 확진자를 갖다가 1월 27일부터 이제 7주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월 27일부터 7주 이내에 대한민국은 29만 명 사람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8천 명의 어떤 그 확진 사례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거죠. 대구에서는 셧다운이 일어났죠. 봉쇄. 그죠? 이것이 80%만큼 이야, 그 도시의 어떤 이동을 갖다가 감소시켰고요. 2월 24일에는 그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학교가 이제 클로즈 되었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뭘로 옮겨갔습니까? 리모트 러닝, 바로 원격 수업으로 넘어갔죠. 우리나라는 뭘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원격 수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요. 지금 정말 엄청나게 극심한 손해를 입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이 그나마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 그죠? 대한민국은 에피데믹에 대한 컨트롤을 갖다 어치브했는데 거의 베이징, 중국과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수준으로 통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인펙션의 어떤 정점이 2월 29일 날 왔는데 그리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에서의 정점으로부터 며칠 이후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욕할 수 있죠. 그죠? 야, 그 다음에 이거 터진 거 봐봐. 확진자 늘어난 거 봐봐.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미자 15 봐봐. 이거 장난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좋게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책의 되게 초반부예요. 후반부에는 이제 그 이후 얘기도 막 나옵니다. 확진자 늘어난 얘기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책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쓴 책이기 때문에 시간의 격차를 갖다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원고가 넘겨지고 나서 오미크론이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변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필자가 이 대목을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Had the rest of the world reacted to the challenge like South Korea. 만약 세계의 나머지가 대한민국처럼 이런 어떤 문제에 반응을 했었더라면 그 유명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이 풀을 생략한 겁니다. 도치가 됐죠. With the rapid and intensive testing of the early outbreaks and selective social distancing measures. 그죠? 선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 그죠? 이런 걸 했었더라면 2020년의 역사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유럽의 국가들, 그 중에서 그나마 한국과 가장 가까이 왔었던 서유럽 국가는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처럼 이 독일이라는 국가도 라지한 테스팅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 약간 반도고, 그죠? 위에는 북한, 그 다음에 이쪽은 물론 이제 많은 이제 해외 유입자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유럽은 또 다르잖아요. 독일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기본 고려해 봤을 때 the huge circulation of disease around Europe by the end of February. 2월 말에 유럽에 막 이렇게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희망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메이저 에피데믹이 어보이드가 될 수 있었을까?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독일은 계속 트랙하고 트레이스를 했대요. 근데 다른 지역은 어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완전 방치잖아, 방치. 그죠? 다른 곳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결국에는 바뀌었다? 집단 면역이죠. 코로나와 함께 살기죠. 어떻게 하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flattening the curve. curve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현실에 대한 그냥 수용이고 현실에 대한 체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에피데믹의 스프레드를 갖다가 머더레이트하고, 그죠? 그다음에 메디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태가 우리 한국 사례는 사실 되게 이 책에서 되게 일부예요. 서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얘기가 굉장히 이 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확진자, 제로 코비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 확 봉쇄를 해버리고 중국의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조롱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해서 중국이 코로나에 비해서 더 나은 어떤 대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영상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오미크론의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확진자 수가 더 적어 보이지만 이거의 경우에는 숫자가 더 적겠지만 다른 결부된 정책들, 다른 정책에 있어서 그냥 나라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가 되게 많지만 사람들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따질 거 따지고,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자유나 생활에 대해서 최대한 터치를 안 하려고 하고, 확진자 수가 늘고 사망자 수가 많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더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폴 크루그먼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도 중간에 변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 2년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은 너무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책도 좀 한번 가끔씩 귀를 기울여보고, 그죠? 눈길도 한번 돌려보고, 가끔 전혀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그죠? 경제와 관련된 책도 한번 보고, 의료에 관련된 책도 한번 보고, 심리학에 관련된 책도 한번 보고 하다 보면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도,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모로 한번 여러분하고 아직 번역도 안 되었지만, 국내 출간도 안 됐지만 곧 번역이 될 것 같은 해외 유명한 책의 한 토막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사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갖다가 다른 책에서 읽으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를 좀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